이러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더 물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행운이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시판 생수와 커피 추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생수와 커피의 관계, 그리고 생수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질 내용은 이제 보기와 같습니다. 생수와 커피 브루잉인데요. 네, 오늘은 생수하고 또 이 커피 브루잉 쪽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와 수처리, 그 다음에 워터 디자인, 워터 메이킹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 앞에 요걸 넣어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더 물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행운이실 것 같아요. 바로 써먹으실 수도 있고 몇 가지 물은 제가 수치를 측정을 한 걸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저희가 시간을 계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 집에 생수 한두 병씩 있으시잖아요. 매장이나 그 생수병을 하나씩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미리 옆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보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하고 생수병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특히 라벨이 있는 거여야 돼요. 무라벨은 저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라벨이 여기 영상에 지금 보이시는 그 생수병처럼 라벨이 있는 생수병 하나를 갖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생수가 커피 추출에서 유용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생수가 사실은 커피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접근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을 직접 수처리를 한다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혹은 그 굉장히 좋은 정수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이게 일관적으로 유지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사실 더 까다로운데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는 일단은 위생적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혹시 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을 오픈을 해가지고 상온에 두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부분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신선도, 물도 사실은 이런 신선함이 중요하거든요. 신선도나 위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생수는 이런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의성이 있습니다. 되게 간편하잖아요. 따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1회분만 500ml짜리를 사시면 한 번에 추출할 때 거의 500ml 하나씩만 딱 쓰면 깔끔하게 이제 사용이 떨어지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수원지나 이런 것들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그 물의 재현성이 높아요. 그 바틀마다 편차는 조금씩 있어도 그래도 특정 취수지 이 수원지에서는 취급하는 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수 제조업자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철저하게 그 미네랄 농도들이 제조가 되죠. 아예 그냥 투입이 돼서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물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물의 재현성이 굉장히 높은 거. 당연히 이런 물로 추출할 수 있으면 추출의 균일성이 높아지겠죠. 생수가 이제는 경쟁하는 생수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또 굉장히 저렴한 생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히 많은 분들이 잘 다루지 않는 내용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터 디자인을 할 때 생수를 두 종 정도 한 서로 다른 생수를 섞는 혹은 세 종 정도를 섞어 가지고 원하는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생수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심플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도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비싼 필터를 꼭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생수의 비용이 사실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사실 훨씬 저렴하잖아요. 뭐 브리타 혹은 지금 픽 워터라 그래서 그 연수 기능이 있는 워터 저그도 있는데 그 저그를 사용하는 비용에 투자하는 만큼 그냥 일반적으로 생수를 사 드셔도 큰 비용 차이는 안 나고 또 다양하게 물을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홈바리스타나 또 소규모 매장이라면 그 바틀 생수가 병입된 생수가 굉장히 좋은 커피 추출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물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수도 물이잖아요. 커피와 이 물 속의 주요 성분들의 이제 연관성을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물을 잘못 이해하면 안드로메다로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짤막하게 올라간 영상이 있어요. 혹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은 여기에서 더 다른 내용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올려놨던 그 물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설명을 드리면 물에서는 두 가지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뭐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총경도라고 하는 겁니다. 경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경도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총경도라고 제가 뭉뚱그려가지고 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총경도라고 하는 거는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 금속 이온들, 특히 이가 양이온이라 그래요. 전자를 두 개를 잃는 걸 좋아하는 이온들입니다. 이런 특히 이 두 가지 칼슘, 마그네슘을 통합해가지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총경도입니다. 경도는 전부 다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아주 미량 원소 중에 뭐 스트론튬이 이 경도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이건 거의 없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만 모으면 되고요. 실제로 마그네슘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수 아까 제가 병을 갖고 와서 한번 보라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보시면 마그네슘은 굉장히 미량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트륨하고 칼슘이 저희가 마시는 생수에 대부분 들어 있죠. 그래서 총경도에 기여하는 일반적인 원소는 그 미네랄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지만 칼슘이 일단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칼슘, 마그네슘은 이 물 속의 농도를 높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특히 브루잉을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치의 가용 조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뭐 엄청 많이 넣는다고 해서 뭐 어디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아무튼 칼슘과 마그네슘은 총 경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우리가 환산 수치로 바꾼 다음에 얘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총량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탄산칼슘으로 표현되는 얘하고 얘가 탄산칼슘하고 마그네슘 실제로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얘의 양을 화학적인 어떠한 환산 수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탄산칼슘이 가장 표현하기 쉬운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각각 이온들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칼슘을 탄산칼슘의 양으로 환산하고 마그네슘도 그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의 양으로 바꾼 다음에 두 개를 더해야 우리가 경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계산을 하면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 네, 이 정도로만 요 차트에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칼리니티가 최근에 사실은 총경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 관점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원래 커피에서는 알칼리니티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pH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pH가 결국은 수소이온의 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수소이온의 이
영향이 너무 커지면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물속에 수소이온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말하는 pH가 낮아집니다. pH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거고 로그 값을 취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작은 숫자일수록 굉장히 산성도가 높아요. 0로그라서 이제 그렇게 뭐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물속에 이 수소이온으로 대변되는 그 산의 산성도를 이제 일반적인 자연에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카리니티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몸속에 있는 혈액에도 이 알카리니티, 그러니까 알카리도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항상 pH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높게 가지도 않고 너무 낮아지지도 않게 적정한 구간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카리니티입니다. 바닷물 속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강물에도 있고 어디에나 물이 있고 흘러가고 생명체가 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카리니티가 다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쉽게 말하면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계속 중화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는 버퍼라고 하는 다른 별명이 있는데 산을 무조건 중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산성도가 그러니까 낮으면, 그러니까 너무 알카리성을 띄워도 그쪽으로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이 pH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구역을 변동성을 줄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아무튼 알카리니티는 뭐 pH 값이 4.3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첨가를 하는 양이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pH를 변동하지 않도록 영향을 주는 거고 특히 뭐 여기는 수산화이온이고요. 탄산이온이고 이건 중탄산이온인데 앞에 뒤에 거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커피에서는 대부분 알카리니티는 이 중탄산이온이라고 하는 HCO3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카리니티는 HCO3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커피의 산을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도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브루잉에서는 요게 미미합니다. 뭐 이 브루잉에서 이게 미미하다는 게 아니고요. 알카리니티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거든요. 브루잉에서. 근데 수치의 가용 조절폭이 좁다. 그래서 부식성을 유발한다. 이게 브루잉에서는 이런 영향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카리니티도 수치의 가용 조절폭이 커요. 브루잉 커피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아까 그 물에 대해서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에도 이 물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서 사용을 할 때는 물에서 알카리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신의 이제 부식성, 스케일 이런 것 때문에도 중요한데 브루잉에서는 부식이 일어나거나 스케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브루잉을 할 때는 알카리니티를 이제 다양하게 조절을 해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핸던이고요. 그 다음에 맥스웰 코로나 대시오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대회 때 아까 시연을 물로 했다라고 했고 데이터를 이제 이분이 만들어 주셨고 나중에 이분들이 설명하거나 시연에 WBC에서 시연 보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만듭니다. 워터포 커피라는 책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미리 제가 그 차트를 조금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세로축 똑같습니다. 세로축은 칼슘, 마그네슘이니까 이제 충경도를 나타낸 거고요. 가로축은 이 바이카보네이트이 아까 HCO3입니다. 중탄산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알카리니티인 거죠. 알카리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쉽게 말해서 산미를 중화시킬 수 있는 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오른쪽으로 가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얘는 칼슘 마그네슘이니까 경도 성분이니까 얘가 많아지면
물 속에 어떠한 커피의 성분들을 잘 추출할 수 있는 바인딩 에너지, 그러니까 잘 당겨낼 수 있는 그런 본딩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화학이기 때문에 좀 수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CaCO3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얘는 이온, 순수하게 중탄산 이온의 양을 표시를 한 거고, 이 왼쪽 축 같은 경우는 이게 밀리몰이라 그래서 이제 몰 용도를 나타낸 겁니다. 막 머리 아프시죠?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왼쪽 보지 마시고, 오른쪽 여기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요걸 보시면 됩니다. CaCO3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세요. 이 수치도 보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위에 라인하고 오른쪽 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가로축은 알카리도, 세로축은 경도입니다. 총경도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핸던하고 맥스웰 코로나 대시우드가 요 회색 음영 지역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피 추출에 있어서 이 안에서 이 회색 지역이면 추출은 다 할 수 있다. 이 안에 있는 영역이면 다 괜찮은 것 같다. 근데 특히 스페셜티 커피에서 맛적으로 그래도 유용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꼽자면 여기 흰색 부분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재미있게 얘랑 지금 찌그러진 정도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역이 좀 작아진 거 말고. 네, 댓글로 대답을 그래도 해주셔야, 틀려도 좋습니다. 해주셔야 제가 넘어갈 겁니다. 다음으로. 회색 음영 지역과 이 흰색 영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전체적으로 작아진 거 말고. 차이점 중에 제일 큰 차이점은 이 부분이 없어졌죠, 지금. 영역이 축소된 거는 그렇다 쳐도 지금 이렇게 여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 안 더 올라갔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영역이 왜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알카리도가 높죠. 이쪽 부분은 알카리도가 다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알카리도가 높은데 뭐가 낮을까요? 버퍼 이야기를 하니까, 네. 버퍼 이야기를 하니까 버퍼링이 생기네요. 네. 이 부분은 지금 경도가 굉장히 낮고 알카리도가 높은 영역이에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크리스토퍼 핸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의 성분을 잘 추출을 하려면 경도도 높아야 되는데 경도가 일단 낮아. 근데 이 낮은 영역에서 버퍼 역할이 커져버리면 있던 애들도 상쇄돼버린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커피 추출에서 좋지 않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브루잉 영역에서 잘 꺼내지도 못하고 경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꺼냈다 하더라도 유기산 성분들을 다 상쇄시켜버리니까 이 중산산 이온이 중화시켜버리니까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에서 어떠한 산미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플레이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역은 추출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 오히려 악화시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넣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카리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만큼 경도도 높아져야 일단 뭘 꺼내야 중화시키더라도 살아남는데, 이게 꺼내지도 못하는데 중화만 시키니까 이 부분은 쓰지 말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트에 구역을 표시를 해뒀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뭐 거의 경도도 낮고 알카리도도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걸로 커피를 추출하면 이런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MT, 샤프, 사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는 알카리도가 낮고 경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굉장히 추출은 잘 하는데 사워하고 얘를 중화시키는 산미톤이 안 생기니까 사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런 형태의 듀얼한 느낌이 나타난다 라고도 보는 겁니다. 너무 추출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헤비하고 묵직하고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근데 뭔가 명료하진 않은 거예요. 반대로 알카리노도 높고 경도도 높은 최상단 가면 여기는 헤비하고 오히려 플랫해집니다. 그 다음에 초키해져요. 초키는 분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초키한 플레이버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다라는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가면 더 심하겠죠. 여기는 거의 추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 성분이 거의 없고, 반면 산성 성분을 중화만 시키는 알칼리도가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출 못해지니까 MT 할 거고, 당연히 플랫하고 거기 산미까지 다 중화시켜버려서 초키한 느낌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브루잉 워터를 선택을 할 때는 경도 성분하고 알칼리도 성분이 어느 정도 영역에 있으면 괜찮구나 라는 개념을 조금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드디어 이제 생수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초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